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의 에필로그로 과연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존재했다면 왜, 어떠한 이유로 발발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혹은 그 전쟁의 유무에 대해서 따져보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한번 당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원전 2000년경 후반 청동기 시대로 동지중해 지역은 크게 이제 오리엔트 지역하고 에게해 주변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지중해 세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동방, 서방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아보자면 뭐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는 바로 미케네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제 자신들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리스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오리엔트 지역에 비해서는 왕권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고 관료 체계도 조금 미숙한 소규모의 왕정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영토 역시도 이제 오리엔트 왕국보다는 작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고전기의 폴리스들보다는 넓기는 했어요. 근데 왕국이기에 당연히 왕이 존재했고요.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런 계급 체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토 그리스 세계의 많은 왕국 중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미케네였던 것이죠. 미케네는 다른 그리스 왕국들보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월등히 앞섰고요.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국가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력한 이제 무력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당시에 청동기를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반면 트로이는 과연 어떤 국가였을까요? 이 트로이는 다다넬스 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역사시대의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생각해보면 두 국가는 당연히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청동기 시대의 미케네와 트로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좀 이질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국제전의 양상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호메로스가 그렸던 대로 정말로 실제로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하인리히 슐리만의 발굴 이전에는 이 트로이 전쟁이 존재했었다라고 믿는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발굴 이후에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의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참고로 하인리히 슐리만에 대해서는 이 트로이 전쟁 에피소드 2편에서 짧게 다룬 적이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트로이 전쟁 에피소드 2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슐리만의 발굴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궁금하죠. 많은 역사가들은 신화 속의 내용처럼 헬레네라는 한 명의 여인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리프의 무역 전쟁론입니다. 리프는 이제 트로이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으면서 발달했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흑해 지역과 원활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정을 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무역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미케네 시대의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당시 이제 활발한 무역 활동이 없었다. 즉, 무역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닐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닐슨은 이 트로이 전쟁이 무역 전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영혼들의 해적질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만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금속 원료와 같이 이제 왕국의 필수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략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장은 버멜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이고요. 이 호메로스의 작품처럼 파리스가 헬레네와 제물을 약탈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또 가장 요즘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페이지의 이론이에요. 그에 따르면 이 트로이가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이제 사이에 두고 히타이트 제국과 미케네 제국이 대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타이트 제국이 자신들 제국의 동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트로이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빼서 이제 반란을 진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로이 지역의 히타이트의 군사력이 공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미케네가 군사적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이 이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처럼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전쟁은 단순히 호메로스의 문학적인 허구라고 보는 학자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필리입니다. 그는 시인의 작품을 사실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 트로이 전쟁의 실제를 지지했던 학자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여러 주장들을 했어요. 사실 호메로스의 이야기 속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물론 있죠. 신화이다 보니까 미케네 시대의 트로이와 그리스 본토가 배로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그리스 대군이 9년이나 트로이를 떠나지 못하고 군영을 차리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것도 그렇고 양측의 군사력 역시도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이처럼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트로이 전쟁이 미케네 시대 말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좀 더 이제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제 앞으로의 연구를 조금 더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대단원의 트로이 전쟁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